안녕하세요, 작업부부입니다. 자, 어디가? 자전거 여행 이렇게 준비하세요. 지난 편은 조금 지루하셨나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나쁘지 않을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0단계에 걸친 여행 준비 중 제 4단계입니다. 스텝 4 교통편, 이동수단 확인하기 편인데요. 목적지와 날짜가 정해지셨다면 이제 그곳까지의 이동수단을 확인하셔야 할 텐데요. 집에서부터 쭉 자전거로만 가신다면 달리 이동수단이 필요 없겠죠? 튼튼한 두 다리를 버텨줄 차량만 있다면 되니까요. 물론 당일치기가 아닌 이상 필요한 짐들로 인해 평소보다 무거워지는 건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전거로만 이동한다면 다른 교통편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호하실 수도 있겠지만 타 지역으로 투어를 가게 된다면 거리 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동수단에 대한 고민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기본적으로 ITX와 지하철, 경춘선, 공항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들을 이용해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울은 요즘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택시가 등장했고 이제 곧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시내버스도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니 조금 더 다양한 교통편이 생기겠죠?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의 한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게 된다면 다른 교통수단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가용부터 고속버스, 기차, 배,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목적지에 따라 다양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가용 이용. 자차 또는 렌트카 이용 시 편하기는 하지만 거리에 따라서 운전자의 피로도 상승은 무시할 수 없죠. 말이 급속도로 없어졌어요. 운전도 해야 하고 라이딩도 해야 하고 또 복귀하는 운전까지 포함한다면 운전자는 많이 피곤해집니다. 물론 몇 명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차량 이용 시 승용이나 SUV 등 차량 타입별로 자전거를 싣는 법도 다양할 텐데요. 물론 차량용 자전거 캐리어를 달거나 저희처럼 차 안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전거 캐리어를 왜 사용하지 않는지 라고 물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추후 언젠가는 구매할 예정이긴 한데요. 제품에 대해서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우선은 차량 안에 적재하고 다녀도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이 운행하시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겠으나 차량의 실내에 싣게 되실 경우에는 차량 시트나 내부에 자전거 오일 등으로 인해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바닥 등에 모포나 돗자리 등을 이용해 오염 방지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나름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걸리거나 체인 등의 오일이 차량 내부를 오염시킬 경우 누군가에게 등짝 스매싱 정도는 각오하셔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자차 이외에도 렌트카를 이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국내 렌트카의 경우 워낙 잘 알고 계시니 별도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해외 렌트카 이용 시에 대해 잠깐 알아볼까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차량 사이즈일 텐데요. 자전거 투어인 만큼 차량의 외관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죠. 차량용 자전거 캐리어를 포함하여 대여가 가능한지 유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고 만약 캐리어가 없다면 차량 내부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의 화물 적재 사이즈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함께 이동하실 멤버들의 수와 가져가는 짐도 별도 체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차량에 탑승할 인원과 캐리어를 포함한 짐 그리고 캐리어 가방도 함께 실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한 수납 공간이 필수입니다. 보통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실 경우 홈페이지 내에서 자동차 내부까지 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물론 사이즈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봐서는 도통 모든 짐들을 실을 수 있을지 모호해집니다. 간혹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렌터카 사이트의 경우 골프백을 기준으로 내부 사이즈를 확인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라면 방법은 열심히 인터넷을 통해 열심히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차량이라면 좋겠지만 해외 렌트카 중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차량의 사이즈 확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국제 면허증도 있으셔야 하는 거 아시죠?
기존에는 별도 발급을 받으셔야 했지만 이제는 면허증 재발급 시 국제면허 신청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 면허증에 국제면허 관련 내용을 뒷면에 기재해서 함께 발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면허 재발급 받으시게 된다면 함께 신청해 두시는 게 큰 도움이 되겠죠? 물론 공항에서도 국제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대. 반대. 그리고 두 번째, 버스 이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시내버스 탑승 시 자전거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물론 접이식 자전거는 제외겠지만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경우 화물칸을 이용해 자전거 이동이 가능하나 간혹 일반 승객의 짐이 많거나 자전거가 많을 경우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버스에 따라서 화물칸의 사이즈가 다르고 바닥의 안전 고무 매트의 유무도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잘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외버스는 간혹 화물칸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탑승 전에 매표소나 기사님을 통해 화물칸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자전거 적재도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경험상 기사님에 따라 흔쾌히 자전거를 화물칸에 실어주시기도 하지만 간혹 난색을 표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참, 화물칸이 없는 시외버스 중에서 저희 경우에는 어떤 버스 기사님께서 손님이 없으니 버스 안쪽에 들고 타는 걸 허락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손님이 1도 없었고 외진 곳이라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했던 일이었습니다. 고속버스는 기본적으로 화물칸에 자전거 적재가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손님들의 짐이 많이 없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이용객들에게 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도 당당하게 돈을 내고 타는데 왜 그래야 해? 라고 하신다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용객이 별로 없어서 한산할 경우에는 바퀴 탈거 없이 화물칸에 그냥 넣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여러 대를 한 공간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바퀴 1개 정도는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말 많은 자전거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앞바퀴, 뒷바퀴 모두 빼야만 화물칸에 탑재가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적재할 때도 기본적인 기스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차량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고정할 수 있으면 좋고 박스를 이용해 최소한 자전거를 보호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 버스에서 내린 후에는 필히 자전거를 점검하고 타시는 게 좋은데요. 간혹 버스 내부에서 받은 충격으로 인해 브레이크가 붙거나 다른 결함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으니 자전거 타기 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찍으려고. 그리고 세 번째, 기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차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좌석이 있는 기차에 한해 자전거와 함께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좌석이 있는 기차는 매우 한정적이고 좌석도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치열합니다. 경험상 정말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게 예매하는 건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가능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칸과 좌석이 매우 떨어져 있어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는데요. 간혹 자전거 좌석을 예매하지 않고 무작정 자전거를 들고 타시는 분들로 인해 예매하시고 탄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기차의 자전거석 예매는 어플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데요. 예매할 때 자전거 좌석을 옵션으로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코레일을 기준으로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열차는 무궁화호, 중앙선, 호남선, 경북선이 있는데요. 중앙선의 경우 청량리역과 안동역을 오가는 8개가 있고 호남선은 용산역과 목포역을 오가는 4개 열차가, 경북선은 김천역과 영주역을 오가는 10개의 열차가 있습니다. 자전거 좌석이라고 해도 별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진 않고 한 열차당 5개의 좌석이 존재합니다. 보통 사람은 3호 칸에, 자전거는 4호 칸에 있는 거치대에 두어야 합니다. 무궁화호를 제외하고 관광열차 중에서는 S트레인에 자전거 좌석이 있는데요. S트레인은 부산에서 보성, 부산에서 순천, 서울에서 여수엑스포, 서울에서 순천 간
열차에 자전거 좌석이 있습니다. 미리 목적지와 일정 확인하셔서 애매하시면 된다는 사실. 물론 별도의 자전거 분해 없이 자전거를 그대로 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난 꼭 KTX, SRT와 같은 고속도로를 탈 거야 라던가 아니면 피치 못하게 자전거석이 없는 열차를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접이식 자전거는 일반 화물로 분류되어 일반 기차와 KTX, SRT 등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KTX의 경우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와 완전 분해하여 가방에 넣은 경우에 자전거를 화물로 분류하여 탑승이 가능하며, SRT의 경우 접거나 분해할 수 있는 자전거를 휴대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여객 운송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난 그냥 들고 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제지당하지 않았어, 그냥 이용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신다면 뭐라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여객 승무원이 별도로 제지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승객이 없는 경우 그냥 눈 감아 주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의 경우는 어떻게 탑승하는지 알아보실까요? 배는 별도의 분해 없이 자전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보관하기 때문에 매우 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배에 탑승하는 시간이 30분 내의 경우 휴대 승차 후 차량을 양옆쪽으로 잘 고정하여 거치해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시간을 탑승하는 대형 크루즈선들의 경우 보통 선박, 화물칸 내 자전거 거치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박에 따라서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승선 시 화물칸에 잘 고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파도 등으로 인해 흔들리더라도 흠집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고정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는 포장재 등이 있다면 주요 부위를 감싸는 것도 좋습니다. 어차피 배는 출발한 후 도착지에서 자전거가 한 번에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전거 자체 분실은 거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나 모르니 속도계, 전조등, 후미등, 액션캠 등은 별도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물칸에 자전거를 잘 거치해 두시고 본인의 짐을 챙겨 객실로 이동하시면 끝! 하선 시의 방송에 따라 미리 화물칸에 가셔서 준비하시고 자전거를 가지고 내리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참, 자전거 도선 비용은 별도이니 이용하실 선박 예약 시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망의 비행기. 자전거 투어를 다니면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비행기에 자전거를 실어줘?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도 자전거를 타기 전까지는 비행기에 자전거를 실어준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1인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비행기에 자전거를 실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기는 별도 포장이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모두 아시겠지만 김포공항의 경우 자전거 포장을 해주시는 곳이 존재합니다. 김포공항 1층 서쪽 위탁 수화물 보관소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면 박스에 안전하게 포장을 해주시는데요. 본인이 포장을 하실 경우엔 박스와 자전거용 캐리어백을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용 박스는 자전거샵에서 구하실 수도 있고 공항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용 캐리어백의 경우 가격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 렌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질에 따라 하드와 소프트 케이스로 분류가 되며 본인이 원하시는 타입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포장을 하실 경우에는 앞, 뒤 바퀴 탈거는 기본, 간혹 스템을 비롯한 페달까지 모두 분리하셔서 포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분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착해서 다시 조립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이 있으셔야 하고 기본 장비도 챙기셔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만사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국내 제주도의 경우에는 택배로 보내시는 방법도 있고 현지에서 자전거를 대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도어투도어 서비스도 등장했는데요. 물론 일부 지역에 하나지만 집으로 방문해서 자전거를 직접 가지고 가시고 제주도에 안전하게 배송해주고 투어가 완료되면 수거해서 며칠 후 집까지 다시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용해보진 않았습니다. 이용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후기 남겨주세요. 자, 어디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자덕부부 카페가 개설된 건 아시죠? 종종 문의하시는 GPS 파일과 투어 관련 정보 등에 대해 좀 더 쉽게 공유하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자전거를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누구나 오셔서 의견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니 많이 많이 와주세요. 자덕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